낙낙 낙낙 다양하게 두드리네. 제가 요즘 어디 괜찮아요 그랬더니 고즈넉 괜찮다고 하셔서 족쇄가 순정 만화라는 거에 한 점의 의심도 없으며 보세요. 잘생겼죠? 제 캐릭터들을 생각해 봤는데 다들 약간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소설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SF도 쓰고 호러라든가 에세이도 쓰고 이것저것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있는 전혜진입니다. 로맨스는 못 써요. 로맨스 의뢰해 주실 분들은 다른 전혜진 작가님. 낙낙! 저는 2007년에 라이트노벨 월화이동사무소로 시작해서 순정만화 몇 편을 작업했고 환상문학 웹진 거울을 통해서 SF라던가 호러, 여러 장르 소설 등을 쓰게 됐고요. 50-60권 정도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성실한 마감, 확실한 원고, 낙낙! 네이버에서 나노리스트라던가 이두나 같은 만화를 연재하고 계시는 민송아 작가님의 초기작인 족쇄가 바로 저의 원작으로 나온 만화입니다. 되게 그림 잘 그리는 작가가 있는데 되게 잔인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너무 좋은 거 없냐. 그래서 그럼 그거 원안으로 만화 해도 돼? 하셔서 만화는 제 원안으로 하는데 대신 그걸로 저도 소설을 똑같이 써서 낼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김희삭 작가님이셨나? 제가 요즘 어디 괜찮아요 그랬더니 고즈넉 괜찮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리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제 소설보다 조금 덜 잔인했어요. 제 소설에는 좀 덜 담긴 로맨틱한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 같은 것이 잔뜩 들어가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경우에 좀 더 직접적으로 얘네들 사이에 어떤 원한과 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죽음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야기이지만 방향을 다르게 뻗어나간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족쇄를 저희 큰애가 막 태어났을 때 쓰고 있었어요. 아직 이제 막 어리기 때문에 제 표지가 좀 무시무시하거나 그럼 엄마 이런 거 왜 써? 그러는 애들인데 아마 갓난 애기인 지를 아기띠로 안고서 이런 무서운 걸 썼다고 하면은 걔가 더 놀랄 거예요. 어른이 돼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랬을 때만큼 자기 가족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쁜 부모가 되지 않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 대체 부모랑 자식은 어떤 업이길래 이렇게 서로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만약에 누가 저의 그 SF 작가로서의 작가의 계보에 대해 물어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지분을 한국 순정 만화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0년대에 순정 만화로 나오는 작품들은 정말 장르가 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그 계보에 있는 웹툰하고 나오는 것들이 다 로맨스 작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정 만화 잡지에 여성 작가가 연재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좀 잘생기면 순정 만화였어요. 그 세 가지 요건만 맞아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분류는 남성 작가들과 남성 평론가들이 만든 잣대이기는 해요. 순정 만화에 대해 뭐 아무개 작가는 순정 만화의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는 순정 만화의 한계를 뛰어넘은 게 아니라 그냥 한국 만화의 수준을 끌어올린 작품들 아니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 그런 것들을 보고 컸기 때문에 족쇄가 순정 만화라는 거에 한 점의 의심도 없으며 보세요. 잘생겼죠? 낙낙! 족쇄에서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역시 아버지 캐릭터인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폭력을 휘두르고 재력과 권력과 폭력을 다 쓰는 사람이었죠.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크고 작은 가정 안에서의 불편한 일들 혹은 폭력적인 일들, 부당한 일들 집을 나와서 살고 있는데 연락을 해오고 도망가도 따라오고 정말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좋게 만나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집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식한테는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거의 커다란 재난이에요. 현실이 아닌 소설에서라도 나의 가해자들에게 뭐라도 한번 반격은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점에서는 족쇄의 시작 부분은 오히려 과거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정당한 단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장르를 생각을 안 하고 써요, 사실. 장르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그냥 저는 쓰고 있는 건데요. 상황에 맞게 조금 개변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똑같은 단편이라도 이게 문예지에 실릴 거하고 과학동화에 실릴 거는 같은 이야기라도 중심을 두는 부분이 좀 다를 테니까 작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변화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장르 특성을 조금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거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정속으로 보는데 그냥 정보를 위해서 듣는 건 한 2배속 정도로 그냥 들으면서 귀에 꽂고 다니니까 그냥 인풋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낙낙! 명절에 족쇄를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명절에 많은 그 친족 간의 폭력 사건, 가끔은 뭐 명절 끝나고서 친척 간에 살인 사건 나고 칼부림 나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친척을 죽이는 것보다는 역시 소설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낙낙. 잠은 매일 잘 자고 있습니다. 한 새벽 1시쯤 자갖고 6시 반까지는 자니까 그만하면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사실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안 자면 되지 그러고서 있었는데 자꾸 머리가 새서 안 되겠어요. 잠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낙낙. 족쇄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서 쓴 거고 280일이라는 소설도 쓴 게 있는데요. 둘째를 낳고서 걔를 안고서 아기띠에다가 스마트폰을 거꾸로 마이크가 위로 올라오게 꽂아놓고서는 그냥 목소리로 쓴 소설이에요, 초고를. 그 소설을 썼을 때는 저는 둘째를 낳고 너무 고생을 해서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이걸 써야 돼! 하고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약간 작가들은 자기가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잊고 넘어가자라든가 원한을 품는 대신에 소설로 써서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을 너무 그대로 쓰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기지만 알맹이만 담고 있는 새 이야기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요. 낙낙. 작년 가을에 중국에 다녀왔어요. 작가로서 외국에 나간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눈이 좀 띄는 느낌이 났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또 쓰게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어른이 된 상황이면 그냥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 건데 무관심하게 있다가 적당히 성인으로서 예의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500억? 500억. 그냥 살아요. 제가 뭐 평생 열심히 해서 500억은 못 벌겠지만 그래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제가 왜 그 수라장에 그냥 살겠습니다. 500억보다 혹시 더 금액을 높인다면 혹시 안 사요. 안 사요. 최애캐가 자기 차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최애캐가 좋고요. 걔가 현실로 나온다고 치면 당연히 독자님이 더 좋죠. 어디 제 캐릭터 같은 상종 못할 것들을 제 캐릭터들을 생각해봤는데 다들 약간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족쇄에 나오는 나현이만 해도 아니고 준현이도 아니고 또 누구 있지? 제 SF 소설에 나오는 애들도 다들 성격이 이상한데 물론 저는 저의 피조물들을 무척 사랑합니다만 걔들이 자기 차원 안에 얌전히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차원으로 나오는 건 싫고요. 네. 낙낙. 사실 가족이라는 건 우리가 막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커서 선택할 수 있는 가족도 생기지만 혈연으로 연결된 원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혹시 원가족과 사이가 안 좋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정 힘드실 때는 이번에 나오는 족쇄를 읽으시면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지 현실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하고서 대리 만족이라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락성이 짙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저보고 책으로 사람을 패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가서 닦인 다음 모양이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